자, 화학에서 7번, 8번까지 질문, 9번까지 질문 없으시고요. 넘어갑니다. 10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요? 6번? 빨리 얘기 안 해? 아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여러분 싹 보시면요. 자, 빨간색이 뭐예요? 원자반지름이고요. 점선이 뭡니까? 이온반지름이네요. 그러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원자반지름이 뭐보다 크다? 이온보다 큰 상태고요. 나머지 B와 C는요. 얘는 원자반지름보다 이온반지름보다 큰 거네요. 자, 이 특징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야, 얘는 금속이야. 원자반지름이 이온반지름보다 큰 거는 금속이야. 왜 그럴까? 금속이 이온이 될 때 맨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뭐가? 전자 껍질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자반지름의 이온반지름이 작아요. 그리고 원자가 이온반지름, 원자반지름이 큰 경우는 뭐라고요?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금속이다. 왜? 전자세 반발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 문제에서요. 비활성 물질이 전자에서 이온을 크게 변화합니다. 삼두기 원소라고 되어 있네요. 삼두기 원소. 그런데 딱 보니까 원자반지름 비교를 해보니까 원자반지름을 비교해보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반지름의 주기성이 어떻게 되죠? 원자블록가 커질수록 해결력이 증가해서 유해철화가 증가해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원자반지름을 비교해보니까 A, B, C 순서니까 원자 번호는 얘가 가장 작겠군요. 그리고 얘는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10번의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온이 될 때 누구랑? 18번의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A는 금속이니까 고체에서 정리성이 있네요. B는 비금속이, BC는 비금속이니까 음유를 형성하겠죠. 그리고 B와 C는 비금속 원소 맞겠네요. 원자 번호는 C가 A보다 크겠죠. 그럼 마지막에 이온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은 같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A는 누구를 닮아간다? 네온을 닮아가는 전자 배치고 얘네들은 아르곤이니까 얘는 네온이면 전자 껍질이 몇 개? 2개가 있을 테고 얘는 3개가 있지 않을까? 288 오케이 바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6번 문제 질문 받았어. 아이가리. 자, 그 다음이 10번 넘어갑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 13번까지 없는 거로. 그 다음이 14번부터 시작해서 18번까지 없는 거로. 안 푸는 거로. 그 다음이 19번부터 21번까지. 험마나? 이거 풀어줬지 내가? 근데 질문 안 한다? 하나 풀어주세요. 뭐? 하나 풀어주셨어요. 어떤 거? 20번. 20번 풀어줬다고? 그지 네가 풀린 게 거기 보면 없거든 지금. 매조가 이제 풀려 있는 게 20번밖에 없지? 1번부터 21번까지 중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시면 뭐가 나오죠? 단원 종합 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대단원 문제? 그죠? 대단원 총정리 문제에서 질문 있습니까? 4번이요? 4번에 4번의 니은이요. 이야, 훌륭합니다. 자, 4번의 니은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들 딱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 문제 보시면요. 수소원자입니다. 단전자 원자네요. 그러면 수소원자니까 여기 있는 K 껍질, L 껍질, M 껍질 각각에는 오비탈의 오비탈에서 에너지 수가 나타나지 않고요. 주연자 수에서만 결정이 되겠네요.
니은이요? 니은? 오케이. 자, A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2이다 그랬습니다. A라는 얘기는 결국에 누구예요? M 껍질에서 N 껍질이네요. 결국에는 A의 전자 전위를 보면 M 껍질에서 그 다음 K, L 껍질로 나타나는 거니까 N 이퀄 얼마에서 3에서 N 이퀄 2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껍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 껍질.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무한대까지 얘기를 하죠. 무한대. 그러면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무한대 첫 번째, 두 번째, 그지? 그러면 제가 여기 에너지 차이를 E1, E2, E3, E4로 둘 거예요. 그럼 그때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되죠? E1보다는 E2가 클 테고요. E2보다는 E3가 클 테고요. E3보다는 E4가 크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차이에 대한 얘기를 델타 E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HF, H 람다분의 C다. 에너지 차이가 뭐 할수록 클수록 파장은 뭐가 될까요? 짧아지겠죠. 짧아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람다 2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람다 2부터 람다 3인데 가시광선형이네. 얘가 제가 보기에는 얘가 누구다? 자외선이겠죠. 얘가 가시광선일 거야. 그럼 가시광선 중에서 A에 해당되는 게 얘가 A입니다. 얘가 A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가장 뭐예요? 작아요. 파장이 뭐 해야 돼? 가장 뒤로 해야죠. 람다 2가 아니고 누구다? 제가 보기에는 람다 3 같죠. 그래서 얘를 누가 가시광선이고 누가 적외선이고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요. 여러분 외우세요. 400에서 얼마? 약 한 700나노미터? 얘가 가시광선인 거는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딱 나왔을 때 아 얘가 가시광선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냥 많이 안 듣고 젊은 나이 안 듣다 내가 가서 고소를 쏠게. 혁주가 아니래. 아 안타깝다. 됐냐? 해석 됐어? 이해됐어? 다음. 니은만 질문했으니까 니은만 가르쳐줄까? 아이! 야, 람다1에서 람다3 중 가시광선 영역은 두 개이다. 람다1이 뭐라고요? 자외선. 그러네요. 이거 두 가지. 람다2하고 람다3. 그 다음에 B에서 방출되는 파장은 람다1에게 맞겠죠. 자외선. 딱 하나만 했습니다. 그것도 2에서 1이어서요. 얘가 가장 파장이 뭐야? 긴 게 맞습니다. 그럼 맨 왼쪽 사이드에 있는 건 뭘까요? 맨 왼쪽 사이드에 있는 건 무한대에서 몇 번째로? 첫 번째로 전이가 일어날 거예요. 가장 에너지가 큰 거. 그지? 얘 모르면 물리에서도 틀리고 화학에서 틀립니다. 보호의 원정 오용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번에는 뭐예요? 틀렸다. 람다 3입니다. 그 다음 또 질문가? 넘어가서요. 5, 6, 7, 8 9, 10, 11, 12 시험이 나올 때 같은데 안 오네. 13, 14, 15, 16 17, 18, 19, 20 와우 20번에 몇 번? 주식 괜히 그냥 심심하니까 20번 지금 있어요. 괜히 심심하니까 그런 거 아니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제가 볼게요. AD 이온의 전자수입니다. 이온의 전자수네요. 원자의 전자수가 아니라.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누구예요? 네온하고 전자배치가 같은 거고 얘는 아르곤하고 전자배치가 같은 거네요. 아르곤하고. 그런데 제가 보건데 원자 반지름의 이온 반지름인데 이거 이렇게 가자.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의 비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보다 작다는 의미는 얘는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누구보다 이온 반지름보다 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온보다. 그럼 원자 반지름 이온보다 큰 게 누구라고요? 금속이네요. 그러니까 얘네는 누구다? B와 D는 금속일 거예요. 금속.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요. 우리가 또 한 번 얘기하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따졌을 때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비금속이군요.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비금속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야야 봐라. 자, 금속이 10번의 네온하고 전자배치가 같아지는 비금속들은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같은 주기에 있는 어디서부터 7번으로 질소, 8번으로 산소, 9번으로 플로린 등이 전자가 얘랑 전자배치가 같아지지 않겠는 얘기. 그런데 금속들은 누가 돼 있다? 밑에 있는 11번의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12번의 마그네슘, 13번의 알루미늄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전자를 이뤄서 얘랑 전자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B는 3주기 원소군요. 근데 A는 몇 주기 원소다? 2주기 원소 아니겠냐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한번 했으니까 그 패턴으로 따지면 D는 몇 주기 원소? 4주기 금속이고요. 얘는 3주기 원소겠죠. 그럼 문제에서 A와 D가 같은 주기라고요. 천만에 A는 2주기 원소고요. D는 뭐다? 4주기 원소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D가 맞겠죠. 왜? 전자 껍질이 가장 많아요. 4주기 원소. 원자 반지름을 따질 때 가장 첫 번째 잣대가 뭐였습니까? 전자 껍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뭐하다? 커진다. 그럼 전자 껍질도 같을 때는 뭐야? 두 번째가 유액전화를 우리가 비교를 하자. 유액전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 갖고 따지자. 이거 세 가지를 차례대로 잣대를 들이대서 첫 번째 비교가 되면 첫 번째로,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안 되면 세 번째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은 그랬네요. B가 A보다 크다고요? B하고 A를 비교하면 이온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냐? 얘는 전자 배수가 같기 때문에 전자 배수가 같아요. 유액전화 따지면 얘는 3주기 원소고 얘는 몇 주기 원소냐? 2주기 원소니까. B하고 A보다 크다고요? 뻥입니다. 그죠? 누가 더 커? A가 더 커. 결국엔 뭘 비교하는 거냐면 얘를 디귿에 대한 보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7번 원소의 질소의 3 마이너스, 8번 원소의 산소의 2 마이너스, 9번 원소 플로린 마이너스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A가. 그러면 B는 누구예요? 11번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야? 12번에 Mg 플러스, 13번에 Al3 플러스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B고요. 이들 대표분이 얘가 A일 거야. 누가 더 커? A가 더 크겠죠. 유액전화가 어느 쪽이? B군이 더 클 테니까. 그래서 디귿의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가 풀었냐? 시작이 반이고 1번 끝내고 마지막 20분 땡.
머리 좋은데?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기말고사까지 끝이 났습니다. 열심히 하신 덕에 기말고사까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에서요. 이온결합,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결합의 기초가 루비스, 전자식 분자의 구조와 성질 3번을 여러분 2학기 중간고사 시험권이겠죠.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요. 뭐에 대한 얘기 나옵니까? 이온결합 해놓고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이거는 어디서 배우셨죠? 통합에서 똑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화학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화학결합을 한다는 얘기 불안정한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안정한 상태의 전자배치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 안정한 상태의 전자배치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끊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불안정한 상태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너무너무 많아. 왜? 1쪽부터 몇 쪽까지? 17쪽 원소들이 그렇게 불안정한 전자배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안정한 상태의 전자배치를 갖기 위한 방법이 그지? 그게 뭐다? 아하, 이게 화학결합이구나. 화학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화학결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비활성 기체에 대한 전자배치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에 대한 얘기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옥텟 규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죠? 맞습니까? 옥텟 규칙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주기적인 성질까지 우리가 뭐한다? 생각을 같이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벽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되고. 그래서 이 결합에 화학결합에 전자라는 놈이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을 뭐합니까? 전기분해하는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하면서 거기에서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원래 그래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가 전체 화학결합의 가장 기본 근간입니다. 얘 생각을 뭐한다? 정확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놓고요. 이온결합 물질을 뭐하면? 전기분해를 합니다. 전기분해. 성분 물질로 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뭐가 관여한다? 분해할 때 전자가 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결합할 때 전자가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랍니까? 자, 염화나트륨 용액입니다. 용액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합성을 했습니다. 용해 플러스 용해 융해다. 우리가 용해와 융해의 합성인데요. 각각의 의미를 얘기하면 용해는 뭐예요? 용매 용질이 녹아들어가는 과정이고 융해는 고체가 뭐로 바뀌는 거? 액체가 바뀌는 거. 그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용융이라고 하고 가장 용융의 기본적인 게 누굽니까? 마그마죠. 지하에서 배우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이 용융입니다. 용융 상태. 그랬을 때 염화나트륨 용액을 전기분해를 합니다. 전기분해를 한다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으세요. 와, 선생님 그러면 NaCl이라고 하는 무슨 상태죠? 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일 때는 뭐라고요? 전기성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리퀴드 상태를 액체 상태로 변한단 말이야. 오케이. 용융을 시켰어. 그랬더니 선생님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이온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실제로 뭐한다?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혼돈을 주는 말의 의미예요. 얘는 그냥 이온이 뭐하는 거예요? 나뉜다고 보셔야 돼요. 왜? 고체 상태도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쫙 해놓고 학교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야, 얘네가 이렇게 나뉠 때 전자는 나트륨에서 염소와 함께 전달이 돼. 맞는 복이게 틀린 복이게.
전자는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염소는 전자를 얻었어. 맞아, 틀려, 상관아 이거. 모르겠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찍었지? 5대5니까 그지? 잘 찍었는데? 틀립니다. 왜 그렇죠? 이미 이온이 된 상태에서 이온이 두 개가 뭐한다? 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이거 했냐, 여기? 너 혼자 공부한 거냐? 안 배웠어. 거기 했다고? 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것들 봐라. 어디까지 했어? 밑에까지 했습니까? 밑에까지 했으면 넘어갑니다. 오이! 나의 그지? 건망증을 여러분들 살짝 이해갖고 한 번 더 수업을 듣겠다고? 안 되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요. 옥텟 기체가 이온그램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비활성 기체 뭐예요? 근데 거기 생각이 다 있었어요. 여기까지 다 했습니까? 아니 그 앞에 거 잘한 것 같은데요. 물의 전기분해 안 했습니까? 물의 전기분해? 그냥 할 것이 조용히 그냥 한 번 더 해준다고 생각하고 할 걸. 갔다 와. 자, 그래서 공유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 용융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실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전극으로부터 뭐가 전자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지? 미니언즈가 룰루랄라 옮기듯이 전자들이 뭐에 똑같은 놈이 쭉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누굴 부셔요? 마이너스 계에서는 Na 플러스가 끌려가서 전자 두 개로서 NA로 뭐가 됩니까? 석술이 됩니다. 실제 마이너스 전구에 달라붙어요. 은백색의 나트륨이.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Cl2로 변해서 전자두개 내려오시잖아요. 얘가 무슨 반응이에요? 상환 반응이고요. 얘가 상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NaCl, 그럼 여기서 전자가 관여한다는 얘기지. NA가 두 개의 전자를 모으면서 얻으면서 그럼 이거 역반응은 뭐가 됩니까? NA가 전자 잃고 Na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마찬가지 Cl2가 뭐가 되는 거죠? 전자를 얻어서 두 개의 Cl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반응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면서 야 이게 분해야. 그럼 역반응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결합 아닙니까? 그럼 화학결합, 이온결합 할 때도 우리가 전자가 관여를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계산 나트륨이 얘 염소기체의 특성이 뭐라고요? 황록색의 자극성 냄새입니다. 황록색에서 자극성의 냄새를 갖고 있고요. 얘는 무슨 성이라고요? 독성을 띄어요. 잘못 마시면 어떻게 된다? 독성이다. 황록색 기체가 조금 발생될 때 뭐한다? 질성의 실험을 끝내서 합니다. 안 그러고 조용히 들이마셔 갖고 뭐한다? 빠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뭐 없다고? 순서가 없다니까. 됐지요? 다음 공유결합 물질의 정기적 성질입니다. 공유결합도 마찬가지 전기 분해할 때 뭐예요? 성물질을 분해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를 한다. 그래서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공유결합에도 뭐야?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물의 전기 분해입니다. 물은 여러분들 순수한 물은 실제로 이온이 되게 적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적어요. 그죠? 되게 적다. 그래서 뭘 넣어준다? 전해질을 넣는데 이 전해질로 가능하고 불가능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화학투 맨 마지막 거는 얘가 나옵니다. 전기분해. 전기화학의 화학투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이번에 방학 동안에 그 화투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완독을 했습니다. 고3이 여기 있는 고3 말고요. 다른 데 있는 고3이 여기서 온라인 수업으로 뭐야? 열심히 해갖고 거기에 대한 게 화투가 쫙 올라가 있어요. 전기화학까지. 그래서 거기 부분을 여러분들 심심할 때 그걸 보는 너무 미친놈인가? 뭐 가끔 미친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면 여러분들 화원에서 공부 안 했든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것들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해질 넣어준데 전해질로 가능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갑시다. 황산나트륨, 천나트륨, 황산, KOH까지. 뭐 이런 것들은 넣어주면 뭐한다? 넣어줬을 때 자기가 뭐한다?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전기분해시킵니다. 그런데 넣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넣어주지 못하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이 뭐냐? HCl도 안 돼요. 그리고 NaCl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CuCl2, 염화제이구리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분해가 될 거예요. 무리한다. 그래서 수용액의 전기분해에 대한 얘기를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와서 뭐 해야 된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얘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우리가 물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기음성도의 차이 그리고 전기음성 차이죠. 공유성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산소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무슨 도? 마이너스 걸 띄고요. 얘가 플러스 걸 띄니다. 이런 극성 분자예요. 무슨요? 구분형이 루트죠. 104.5도를 띄고 있는 우리가 구분형이 루트다. 물 분자의 구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갖다 댔을 때 마이너스는 누가 끌려갈까요? 수소가 끌려갑니다. 근데 수소에 붙어있는 산소는 뭐죠? 뭔데를 줬다고 끌려가죠 같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누가 끌려가? 물 분자가 끌려갑니다. 4개의 물 분자가 끌려가서 전자 몇 개 얻어요? 4개 얻어요. 그럼 전자 4개 얻어갖고 수소기체 몇 개의 분자가 2개의 분자가 형성해서 4배 OH만 생성이 됩니다. 얘를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4배 H 플러스가 가서 4개의 전자를 얻어서 그냥 뭐가 돼? 2배 H2가 발생해 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중학생용이고요. 이제는 물 분자 전체가 끌려간다. 끌려가서 뭐한다? 거기서 전자로 수소하고 뭐야? 그게 물이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물 분자가 4개의 물 분자가 어떻게 나뉜다? 4개 H 플러스하고 4배 OH 마이너스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4개 H 플러스는 전자를 얻어서 수비처럼 변화가 되는 거고요. 남는 4배 OH 마이너스 그냥 남아있다. 그러면 마이 플러스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 무슨 반응이야? 화원 반응이라는데 이거 솔직히 외워야 돼요. 암기하면 참 좋겠죠. 학교생이 독하신 분들은 여러분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나타나는 거야? 반쪽 반응식을 적어라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써주려고. 그 다음 이 플러스 계산은 누가 물 분자가 끌려가서요 산소 기체가 발생이 되면 4개를 잃어버리는 무슨 말은? 산화 반응이라서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이라는 얘기는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조개식을 더합니다. 그러면 요거 4배 H 플러스하고 4배 OH 마이너스가 물 분자고 뭐합니까? 4개를 지워줘요. 그리고 4개의 전자도 마찬가지로 지워지죠. 좌변과 우변입니다. 그러면 2개의 물 분자가 2개의 수소 분자와 1개의 산소 분자로 나뉘는 전체 반응식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발생하는 부피의 비, 즉 여기가 많이 발생, 여기가 적게 발생하는 이것만 보고도 수소와 산소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쪽이 수소기체네, 오케이 말이. 그럼 수소기체는 무슨 구에서 마이너스 B네까지 거꾸로 추론하셔야 돼요. 발생된 기체의 부피비를 보고 못 찾는다. 전극의 부를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발생되는 기체가 수소기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죠? 갖다가 뭘 넣었을 때 물질 넣었을 때 펑 혹은 퍽 순간적인 폭발음. 산소기체는요. 꺼져가는 물질로 뭐한다? 잘 탄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이드에 딱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성질기가 나오죠. 퍽 혹은 펑. 그래서 얘를 뭐라고요? 가연성 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연소가 가능한 기체다. 요즘은 연료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이 얘는 꺼져가는 물질을 대면 어떻게 다시 터진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요? 조연성 기체라고 합니다.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다. 그래서 가연성 기체다, 조연성 기체다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화학결합과 전자에서 보면
야, 이용결합을 하는 물질이나, 그죠?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나, 화학결합에 뭐가 관여한다? 분해할 때 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봐서, 화학결합할 때 뭐가 전자가 관여할 거라고 하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렇게 이가 되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면요. 옥텟 규칙입니다. 비활성 입체자 헬륨, 네온, 아르곤 중에서 가장 안정한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헬륨이 가장 안정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온에너지가 가장 커요. 전자를 떼내기 가장 어렵다.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이고요. 그러면 전자 배치가 뭐한다? 아,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안정한 전자 배치의 기본이죠.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합니다. 얘네는 우리가 천장소나 이와 도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려한 솔로.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되면 뭐예요? 해외에 갔다가 프리하게 사는. 대한민국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죠? 그죠? 매일 똑같은 사람도 한 번쯤 해보고 예행 연습해보고 다시 태어나면 좋겠어. 그럼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놈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갖고 예행 연습이 없어. 실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맙시다. 대신 뭐예요? 계속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인생 짧은데. 다음 옥텟 규칙이죠. 맨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껍질부터 뭐예요? 옥텟 8입니다. 8을 얘기하죠. 그래서 헬륨을 제외하고 8개의 전자를 채우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죠? 옥텟 규칙. 그래서 이온의 형성 과정은 결계를 뭐예요? 이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입체와 같은 전자 배치. 그래서 같은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뭐가 된다고요? 아래께 위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주기의 금속 원소, 위쪽에 있는 비활성 입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같은 쪽에 있는 비활성 입체는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때 여러분은 전자가 관여하잖아요. 이게 이온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온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온의 형성, 양이온은 뭐합니까? 양이온은 금속 원소의 원자가 맨 바깥에 있는 전자를 다 잃어버립니다. 양이온을 형성하여 뭐한다? 전자 배치가 누구랑 같아지는 거예요? 네온하고 같아지는 형태. 그죠? 네온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맨 바깥에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그리고 음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경우? CL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잃어버린 전자가 어디로 갔죠? 얘한테 가요. 그래서 한쪽은 전자 잃고 한쪽은 전자 얻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엔 그런 거지. 그지? 유치원에 있는 그지 6살짜리 여자애하고 남자애가 손잡고 오더니 엄마 아빠한테 그랬는데 우리 결혼할래?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거 너 그럼 얼마나 귀엽겠냐, 그지? 알았어, 나중에 결혼해, 뭐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한참 지나야 돼, 걔들이고 뭐야? 니네가 결혼 못한 일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뭐 이러면 어떻게 돼? 공주를 파괴하는 거고, 그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손잡고 와서 결혼할래 이러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픈 거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를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 얘는 결합할 수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자 상태는.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얘기는 이미 이온이 형성이 되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온이 결합했다 그랬지 지금 여러분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온의 형성 과정은 이온 결합 전제 조건입니다. 이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한다? 결합을 하든 뭐하든 그게 이온 결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의 형성에 대한 얘기 보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된 후를 따지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온화 과정이어서 얘는 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그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선생님, NA가 NA 플러스가 되는데요. NA라는 놈이 NA 플러스가 아니라 전자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때 무슨 에너지예요, 이게? 이온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앞에서 주기적인 성질을 배웠을 때 이온 에너지예요. 이온 에너지라니까. 그럼 이온 에너지 흡선 에너지야, 방출 에너지야? 얘는 흡선 에너지예요. 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지? 그럼 거꾸로. 야, 그러면 CL이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얻어 CL만 수가 되었대. 실제로는 여러분 전자친화도로 오겠는데 얘가 지금 어디에서 8차로 넘으면서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전자친화도는 주기성에서 뭐한다? 주기적인 성질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자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에 있는 걸 무한대까지 끄집어 내야 돼요. 근데 그 무한대에 들어간 자유전자는 뭐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잡히는 전자는 무한대에 있는 전자가 잡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확률상. 왜? 가까이 가다가 순간적으로 잡힐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껍질에 잡히는지 에너지가 정확히 남아요. 그래서 전자친화도 같은 게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황당한 게 CL이 F보다 커요. 전자친화. 전기 음성도나 이온 에너지나 전부 다 뭐가? 플로린이 더 큰데 플로린이 전자친화도만 플로린보다 염소가 더 커. 그러니까 주기성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중요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빼버렸어. 근데 학생들한테 이게 흡수한 에너지라고 한다.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전자가 자유전자가 기어 들어가니까 이 전자처럼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NA 무슨 상태의 가스하고 CL의 가스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온화가 돼서 Na 플러스의 가스와 Cl 마이너스의 가스가 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플러스 에너지가 여러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뭐보다 큰 거야? 염소의 전자 친화도보다 커서요. 흡수한 게 뭐보다 방출한 것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 흡수해야지만 뭐한다. 그러니까 이온 속도 강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전자 친화도 야 이건 안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나같이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그지 대학 다니고 직장을 잡고 이제 스스로 뭐야?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뭐합니까? 야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러려면 남자 나이가 30대 중반? 중반까지 갑시다. 서울에 여러분들 그 아파트의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쳐해 보니까 전세 40억 소 있더라. 아파트 전세 42억. 얘는 뭔데? 뭐 이러고 봤는데 아파트 전세만 42억이야. 평수가 좀 넓게 하더라. 68평인가? 42억을 전세로 살 수 있을 정도면 속으로 정말 미쳤다. 거기에다가 아파트 몇 채다가 말겠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귀찮은 사람도 있어. 왜 아파트를 가지면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전세면 뭐야? 재산세 안 나와. 오히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때문에 매년 이 세금 나가는 것 때문에 이게 귀찮아서 뭐야? 건물이 있거나 여러분들 저기 하면은 저게 늘어납니다. 의료보험료 늘어나고요. 세금들이 다 늘어나요. 그런 자동차만 가져도 좋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뭐로 돌리는 거야? 전세. 혹은 아파트도, 자동차도 뭐야? 렌트. 비용 처리가 되니까.
자,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Na 플러스하고 CM에서 뭐가 작용한다고요? 정정기적 인력입니다. 앞에서 배운 전기력이에요. 물리에서 배운. 전기력에 의해서는 뭐합니까? 끌어당겨진다니까. 그래서 얘죠, 얘. 이온 변압의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가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인력과 반발력이 같이 작용합니다. 양이온과 우리 두 이온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뭐예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인데 이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씁시다. 그리고 얘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예요. 얘도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이나 중력은 한 방향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한쪽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는 전기력은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와 반발력의 에너지 변화가 서로 방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빨간색의 반발력이고요. 이 여러분 주황색이 뭐예요? 인력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뭐 하고 있냐면 얘가 거리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빨간색하고 우주색, 주황색을 더해서 나타내준 거예요. 그래서 요 거리에서 요 놈과 요 놈을 더했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가 더 크네. 그래서 그걸 표시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빨간색 플러스와 반발력은 플러스의 여부가 얘는 뭐예요? 인력에서 마이너스다. 그들 값들을 그 거리에서 이 값과 요 값을 뭐해서 더해서 나타내는 값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에너지가 갑자기 작아졌다가 다시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 A 위치 그리고 B라는 위치 C라는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요 이온 세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우세하다. 여기서 인력이 뭐보다 반발력보다 커요. 이 단계를 우리는 연애 그지 기본 단계, 기초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콩깍지가 쉬운 단계입니다. 그죠? 무조건 다 좋아. 상대의 뭐야? 눈곱이 더 이뻐 보여. 그 당시가 여기입니다. 인력이 반발력보다 큰 경우. 그러다가 자 C에 가면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티격태격 하는 거지. 그 눈곱이 왜 이렇게 또 보기 싫어지는지 참 이상해 죽겠죠, 그게. 그래서 이때는 인력보다 뭐가 더 커진다? 반발력이 더 커요. 반발력이.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크다가요. 그러고 여러분들 한 7년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인력 컸다가 반발력이 컸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뭐합니까? 서로 간에 타협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이게 뭐야? 이제 우리 결혼할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기인 거죠. 근데 결혼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절대로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뭐야? 부부싸움에서 마지막 그 멘트를 하게 만드는 그 얘기가 되니까. 알았지? 상대를 종용을 해. 머리를 잘 써갖고 뭐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선을 긋고 난 다음에 결혼하지. 그 다음에 뭐야? 이벤트 해주거나 관계없다. 결혼하자는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느냐? 이 주도권이냐? 평생의 얘기지. 엄마 항상 하기가 그렇게 누가 결혼하자 했어. 이 얘기를 우리한테 못한다는 거야. 절대로 못하잖아. 왜? 자기가 먼저 결혼하자 했어. 그래서 뭐라도 그래도 한마디 한다. 비록 내가 결혼하자고 먼저 했지만 이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한마디 하는데 이제 정의로 살아. 참. 그래서 B인 상태는요 인력과 반발력이 뭐야? 균형이 도는 겁니다. 평형지점이야. 인력과 반발력이 평형 지점에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전체 에너지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때 상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지우나? 그림 그리고 있어. 너 바퀴벌레 그리고 있어. 자, 바퀴벌레.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서 힘의 평형 상태이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위치로 뭐합니까?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실래요? 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낼 거냐면요. 야, 지금 NA와 CL이 결합을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NA의 무슨 상태? 가스 상태에서 CL의 가스 상태가 됐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아져서요. Na 플러스하고 NaCl 마이너스의 가스 상태가 되었다. 그럼 앞에 있는 건 딱 한마디로 축약한 거죠. NA가 Na 플러스를 할 때는 이온화 에너지, CL이 CL 마이너스는 전자 친화도인데 그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프하나로 딱 표현해버린 거예요. 왜?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높은 것으로 봐서 흡수한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가 커. 야, 옛날 선생님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야, 이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델타 E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KCl이 K의 가스와 CL의 가스가 얘가 뭐로 될 때 K 플러스의 가스와 CL 마이너스로 가스를 때 필요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델타 E 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더 크게요? 델타 E하고 델타 E 다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게요? 아유, 하나만 쉽게요. 누가 더 크게요? 둘 중에 하나니까 너 지금 정환이 좀 현모하고 지금 눈 맞추면서 야 네가 1번 내가 2번 누르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좀 하자고. 아까 그랬잖아요. 델타 E가 나타내는 나침의 이온 에너지가 염소의 뭐야? 전자체로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뭘 비교합니까? 염소의 전자체로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침하고 칼륨에 뭘 비교합니까? 이온 에너지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커요? 나침이 더 커요. 나침은 3주기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꺼내는 거고요. 칼륨은 네 번째 껍질에 전자에 있는 거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더 크겠네요. 델타 E가 델타 E 다시입니다. 오, 이거 엄청난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학교 선생님이 내일 치면은 여러분 이거 맞추는 학생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것도 아마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올걸요? 옛날 문제를 뒤져야지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Na 플러스하고 CL-가 뭐 한다고 서로 밀당을 하잖아요. 야, 죽을래. 좋아, 좋아, 좋아. 아, 점점 싫어지는데, 뭐 이러다가 뭐야? 밀당해서 결합이 된 상태가 이 상태 아니에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NaCl입니다, 이게. NaCl이에요. 그러면, 자, NaCl이 이런 거리와, 이온 간의 거리와 결합 에너지가 이만큼 나타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남을 거예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눠서요. 만약에 똑같은 실험을 KCL이라고 한다면 KCL의 결합 위치는 1번형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성질을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다고 딱 끝내면 뭐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기적인 성질을 죽일 표 에이 바운더리 타면 안 되지. 리듬을 타면 그지? 이게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자 NaCl이 이 위치에서 만약에 결합이 됐다면 KCl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거지. 그럼 비교되니까 첫 번째 뭐예요? 얼라리아? 야, NaCl이 결합을 했다는 얘기는 Na 플러스하고 CL-가 결합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핵광거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Na 플러스라는 이온 반지름하고 CL- 이온 반지름 사이에 더해서 반 나눈 값이 뭐야? 핵광거리 아닐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K 플러스하고 CL-을 비교했을 때 K 플러스의 이온 반지름이 Na 플러스가 커요, 작아요? 클 거야. 그리고 CL-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CL-는 그럼 이들 사이의 거리가 얘 사이의 거리보다 뭐 할까요? 멀어질 거야. 아, 이온 간의 거리는 뭐 할까요? 멀어질 거야. 그러면 일단 2, 3는 아니네요. 그럼 1이나 4로 가야 되겠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얘네들이 결합할 때 뭐에 의해서 결합한다 했습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합니다. 그러면 F가 누구예요? Q1, Q2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일 거고 얘가 플러스일 거고 마이너스일 거니까 같네. 근데 거리가 누가 멀어? K실이 멀어요. 그럼 얘를 떼내는 것도 뭐하다? 쉽다는 얘기지. 거리가 멀어서 정전기력이 작아. 떼내기가 쉬워. 그러니까 K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타날 거야. 1번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얘를 구하는 문제가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aCl이 저렇게 나온다면 KCl은 입자 간의 거리, 핵간 거리는 멀어지고요. 에너지는 바람 에너지는 뭐한다?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온 결합에 대한 그 그래프 거리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 이쪽이 뭐라고요? 반발력이고요. 아래쪽이 인력입니다. 그것도 구별하세요. 위쪽이 반발력, 아래쪽이 뭐라고요? 인력.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 거기까지 다 끝난겨? 오케이, 맞니? 그럼 넘어갑니다. 깨알 개념 체크 나오는데요. 깨알 개념 체크 빨리 써보세요. 이 안준이 반 풀었어, 저 시키려고. 그렇지.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냐? 응? 설마 우리 학교 온 거 아니지? 화학을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시간이 되는 학생들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 40분, 5시 50분 그때는 화학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와서 그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그냥. 왜냐면 저쪽 앞쪽에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 오늘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 빼서 여러분들 따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문제풀이까지 제가 시간이 2배니까 여기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자필에 있으면 시기가 그냥 뭐야? 야, 화학 수업 들어야지. 그리고 들어서 와서 들어도 되죠. 졸면 죽여버리고. 일요일날 여러분 앞에 생물도 있고요. 화학도 있고 지압도 있습니다. 내신 대비 들어갈 때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지하게 투자를 하는 거 알아봅니다. 일요일에 수업 싹 빼버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수업 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딱 수업 가면 한 달에 얼마나 내가 벌 수 있어? 나이로 따지면 한 400 정도 벌 수 있죠. 한 달에 일요일만 쓰고 그거 자폭이하고 지금 여기다 가지고 또 까놓은 거니까 얘가 도와줘야 돼. 와서 뭐야? 호응을 해줘야 돼. 알지 상어? 너는 수학 때문에 못하잖아. 네. 일요일에. 아니 저 그거랑 그거? 수학 비기는 알아? 겁나게 바쁜데 혼자만 안 바쁜데. 네 스케줄 바쁜데 그게. 뭐 혼자서 여유 부리고 그게 10시에 전화했더니 선생님 이제 나갑니다. 뭐 이따 얘기만 집이 가까웠게 해. 나랑 똑같이 나와야 될 놈이?
빨리 오면 되는데 나는 7시 20분 30분에 기어 나오는데 수업하기 위해서 다 풀었습니까? 네, 화장실밖에 온다고요? 네. 아, 20분에 끝났어. 좋아. 너 앞에 물리 저거 들어라. 아니면 다음 뭐 수업 때문에 안 되지. 그만아 학교 가면 할 일이 있지. 학교 딱 가면 이제 짝꿍 꼬시기. 알지? 짝꿍을 꼬석을 하고 세례를 시켜갖고 뭐야? CNC로 데리고다. 그렇게 하거나. 모르는 친구들 다 모르는 친구니까 쉽게 알아가면서 대처면 되지. 세례를 시키란 말이다. 어? 한번 저 시키는 목숨 걸고 데려가야 되잖아.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지? 야, 우리는 과학 시간이 가스 타임이야? 앞에 지압? 수요일날 지압? 지압까지 따지고? 이야, 씨. 저희 학원비가 반값이네. 너무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게 저는. 아이고, 지금 다 하셨으면 봅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 저기는 맨 마지막에 저게 뭐예요? 얻은 전자수와 잃은 전자수가 뭐라고요? 양에 대해서 잃은 전자수와 음에 대해서 얻은 전자수가 같음으로 정적으로 중성성체가 되어옵니다. 중성이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요,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체 상태의 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은요, 우리가 분자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 아시죠?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3단원에 보면 분자의 구조, 뭐 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네들 이온결합 물질 왕따예요. 전부 다 누가 갖고 얘기한다? 공결합 물질 갖고 얘기한다니까. 분자식이 아니고요. 얘는 이온결합 물질을 뭐로 표현합니까? 실험식으로 표현합니다. 왜 실험식으로 표현합니까? 라고 하는 얘는 규칙적이면서 뭐야? 반복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만든 게 실험식 아닙니까? 그래서 NaC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안에 되어 있는데요. 실제 NaCl의 구조가요. 무슨 구조다? 면심 입방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NaCl의 구조를 얘기할 때 얘를 면심 입방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면에 뭐야? 원자의 중심이 있는 그런 입방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기압, 기본 구조부터 시작해서 면심 입방, 체심 입방, 육방 밀집 구조를 해갖고 구조가 아마도 여러분이 하이탑을 보면 하이탑은 여러분 거의 저기 수준이잖아요. 과학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보는 건데 그 안에 보시면 그 구조들이 한 8개가 나올 거예요. 그것까지 다 아는 건 제가 보면 사출형을 넘어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여기는 되게 복잡하게 배열돼 있고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 그래서 가장 단순화시켜서 뭐한다? 설명을 한다. 실제로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라며요. 왜 그러냐면 Na 플러스 한 개가 딱 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결합하는 CL-가 몇 개다? 얘가 한 개가 있으냐? 6개의 CL-개 있으면 A고 쌉니다. 위아래 앞뒤 좌우에 CL이 있어요. 내가 Na 플러스라는 위아래 CL이 있고요. 좌우에도 CL이 있고 앞뒤에도 CL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옮길 거에 어디로 CL에 살죠. 그럼 CL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 좌우 앞뒤 위아래 이거 있어. Na 플러스가 있는 그러니까 CL- 하나에도 CL-가 한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개 주변에 Na 플러스가 몇 개? 6개 Na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뭐가 되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A하고 CL의 개수를 딱 따져봤을 때 몇 대 몇이야? 이제 1몰이 아니라 10몰 대 10몰이 있지. 그럼 몇 대 몇이? 1대 1이네. 그래서 NaC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형을 프락식을 쓸 때 말입니다. 양면의 전화와 양면수, 음면의 전화와 음면수인데 여기 나중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삼합수예요. 그걸 다음 얼마가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한다. 그게 뭐야? 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A가 이 A라는 게 있는데 얘가 A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B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가 된답니다. 그러면 얘를 화학식을 쓸 때 어떻게 하죠? 교차시키죠. 그래서 교차시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A의 B계와 B의 A계 이렇게 표현을 해놓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되죠? 잃어버린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같아지니까. 잃어버린 전자수, 얻은 전자수. 이렇게 나타날 때,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A의 M 플러스와 A의 B의 N 마이너스가 뭐야? 결합을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A, N의 B의 M이 뭐예요? 얘가 화학식입니다. 같은 형태예요. 두 번 반복해 줄 수 있게.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한다? 실제로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칼슘이 2 플러스인데 CL이 뭐예요? 마이너스 1까요. 그러면 CaCl 뭐라고 써야 된다? 교차하면 되잖아. 야, 얘는 1이니까 1은 뭐야? 안 써. 생략. 근데 얘는 둘이 어디로? 여기로 내려오면 되겠네. 그럼 뭐가 됩니까? CaCl2라고 적는 게 화학식 맞겠지. 그럼 CaCl2라고 적어놓고 뒤에도 또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염화 칼슘이죠. 염화 칼슘입니다. 뒤에서부터 읽는다. CL이 뭐야? 염화. 혼자 있으면 염소. 오케이? CaCl2라고 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요.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 예를 들어 AL3 플러스와 누구야? 산소 2-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누구예요? 교차시키면 돼요. 그냥 AL2에 O3. 그럼 AL2 O3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잖아. 얘는 3 플러스가 몇 개가 있어? 2개. 더하기 2 마이너스가 몇 개가 있어? 3개. 더하면 얼마예요? 0. 잃어버린 전자수, 얻은 전자수를 뭐한다? 같게 만들어 둔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뭐라고 있습니까? AL2 O3라고 적어놓고 3화 R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게 원자단체에 들어가면 마구마구 헤맵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L3 플러스와 누가 가능한다? OH-나 수산화율이 가능한답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요. AL, OH3 적어놓거나 할 바 다 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원자 단체는 뭐라 묶음으로 하세요. 얘는 같이 움직입니다. 단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가로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AL, OH 전체의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게 알루미늄 하나고요. 산소가 몇 개? 3개, 수소가 3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치셔라. 원자 단체 이온, 원자 단체 이온은 원자 단체 이온이에요. 원자 단이온이랍니다. 단이온은 뭐로 표현해라? 가로로 표현해라. 묶어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겠죠?
Al3 알루미늄이 왜 자꾸 나올까요? 어려우니까. 그럼 황산 알루미늄 화학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알루미늄 몇 개죠? 두 개에다가 SO4 전체를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한 개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는 몇 개? 겁나 많습니다. 15개, 17개겠죠. 이해가 되죠? 아직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초딩스럽게? 네. 그러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NH4 플러스하고 누가 SO4 E-가 결합하면 황산 암모늄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NH4도 묶어야 돼요. SO4 하나인 경우는 안 묶어도 된다. 근데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뭐 해라? 묶어라. 오케이?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요. 이런 거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MgE 플러스하고 누가 결합합니까? 라고 했을 때 CH3에 CO 마이너스입니다. 아세트산기 이온이죠. 그럼 아세트산기 이온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쓰는데 마이너스에 너무 길 때는 뭐 한다?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CH3COO가 몇 개? 가로쳐가고 두 개 만드시고 MG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화학식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물질 화학식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이렇게 써놨더니 이제 속으로 이제 그게 뭐가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온을 잘 안 해왔는데요. 중학교 때. 그 이온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정리해 드립니다. 플러스일까 플러스일까 플러스 3가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3가를 정리해 드리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됐죠? 대지 오 뭐 네. 크게 있는. 이거? 이거? 이거 화살표. 그런 거 화학식 같은 거 쓸 때. 어. 숫자가 저희 작게 몇 개 있었던 거. 이거? 위에서 앞에 있는 거 있죠. 뭐지? 얘가 교차시키면 된다니까? 얘 1이니까. 얘는 1. 얘는 2인데, 이 전체 묶음으로 2개가 돼야 돼. 어? 이해됐어? 얘도. 2 내려가고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SO4 전체가 뭐가 돼야 돼? 원자단체는 3이 돼야 됩니다. 원자단체는 묶으라고. 2배, 3배가 될 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이온이 되는 것들 누구 있습니까? H 플러스부터 갑니다. H 플러스부터 Li 플러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K 플러스 나오는 것들만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Ag 플러스 음이온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아모늄 이온이죠. 루비dim이나 세슘까지 알아두시면 참 다행일 테고요. 그래서 플러스가 얘네 둘에 6개만 알면 되지 않을까? 또 뭐 있지? 없는 것 같아요. 네, 플러스 이가는 누구죠? 가장 대표적인 플러스 이가는요.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 Mge 플러스하고요. 그 다음에 Ca 플러스. 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게 약간 변동이 생긴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게? 아연? 제데니 플러스 Pb 플러스 그래서 뭐 있냐? 바륨 BA 플러스 정도? M에는 망가니드는 워낙에 다 단어가 심하니까 외우실 필요 없으시고요. 철도 플러스 2가 됐다 플러스 3가 됐다 왔다 갔다 하니까 외우실 필요 없으시고요.
기본적인 건 얘예요. 흑화나마, 아라철, 그지? 알철, 리두나, 니켈주송낙, 몰랐대. 플러스 한가 누구냐? 하나밖에 없죠. 알겠니? 플러스는 이거밖에 없는데? 둘레, 여섯, 여덟, 열둘, 열세 개. 아니야. 이것도 못 외운단 말이야? 그지? 마법사인. 다음에 마이너스일까요? 뭐죠?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에 NO3 마이너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모르는 거 빨리 얘기하세요. 얘는 CL 마이너스는요, 우리가 사이아가 이용해요. 사이아르. 사인만. 사이안사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NO3는 질산기온이고 OH 마이너스가 뭐라고요? 수산화이온입니다. 그지? 마이너스 1. 땡. 그럼 얘하고 얘는 몇 대면? 1대1. 그럼 얘 화학식 어떻게 쓸 수 있어? 플로리나 수소, 플로리나 육천, 플로리나 아천, 플로리나 탈륨, 플로리나 원, 플로리나 아모늄. 곱하기면 어떻게 돼? 둘레 6개에다가 6 곱하기 둘레 6, 7이니까 이쪽이 40개 화학식 쓸 수 있네. 실제로 내가 화학식 무슨 일을 뭐야? 내가 그냥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4. 마이너스 2가입니다. 누구 있게요? 상화이온 있고요. 황화이온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빠졌다. MnO4 마이너스. 과망간이산 이온입니다. 과망간이산 이온. MnO4 마이너스에서 과망간이즈산. 요즘 말이 길어져갖고. 오. 자, SA-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CO3- 탄산기온 있고요. 그리고 SO4- 항상 하나 빠졌다. 이거 CH3CO-. 아시성기온. 알아야지. 항상기온, 탄산기온 뭐 있지? 없어. 마이너스 3건. CO4 3-. 인산기온이라고 그러죠. BO3 3-. 동산기온. 끝났네. 이거 외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걸려. 그럼 니네가 이거 외우면 어떻게 돼? 양이온이 둘레, 여섯, 여덟, 열둘, 열셋이고 음이온이 둘레, 여섯, 여덟, 아홉에다가 열에다가 열둘, 열네, 열다섯이네. 그럼 13 곱하기 15니까 몇 개입니까? 150개에다가 195개의 음화수를 쓸 수 있겠네요. 조심히 아직도 곱해갖고 올리고 있어. 야이씨. 10 곱하기 15 하면 150에 3 곱하기 15 하니까 45 더하면 되지. 내가 어렸을 때 주선을 알아 임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주선했잖아. 초등학교 때는 곱하기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는 암산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돼. 왜? 귀찮아. 세 자릿수 서 자릿수 뭐야? 그래서 편의점 가거나 그러면 쟤들이 10,000원짜리인데 왜? 내가 계산하기 귀찮아. 그냥 잔돈 받아. 그게 더 싫으면 이제 저거 하겠지. 카드 내겠지. 그럼 카드에 다 나올 거 아니야. 니네 계산 안 하잖아. 니네도. 계산하냐? 부를 때? 2,000원. 얼마 내고. 와이프하고 저기 가면 마트 가면 그거 하잖아. 휴지 앞에 딱 쓰드립니다. 이거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몇 놀당 얼마 막 계산하고 있지? 한참을 보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 마트에 많이 끌려갔는데 요즘 하도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안 끌고 가대. 딸내미하고 둘이 갖고 뭐야? 뭔지 마트 갖고 뭐 4시간, 3시간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식이랑 시식이 다 하고. 안 되는 거야. 자, 얘는 암기하세요. 얘 암기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화학 방식, 화학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체 성질이에요. 전기 분노성이요. 고체 상태는 뭐라고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한다? 전기성이 없다. 그런데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는 뭐가 되죠?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기성이 있다. 그지? 그 다음 결정이 쪼개진 거 부스러지면서요. 얘가 결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인력과 반별이 같다는 얘기예요.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지. 근데 추격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미끄러지면서 서로 같은 극이 뭐예요? 맞닿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고 쉽게 부스러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부스러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농점과 콜론점에 대한 얘기지. 이온결합 물질은 뭐로 정점이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는 뭐라고요? 농점이 높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얘 가지고 뭐합니까? 정점이적 인력이 클수록 이온결합이 강해서 능률이 뭐라고? 높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정점이적 인류라는 얘기가 어머 금방 물리적 연구 써먹네요. R제곱의 Q1, Q2라면 그럼 이 Q1, Q2는 전형의 곱이니까 얘네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를 모르면 뭐가 됩니까? 남들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쌤 전형이 같아요 그러는데요. 야 브로운이 뭐야? 비열이 뭐기? 아 이건 바보가 되는 거라니까. 얘기했잖아. F-C 하면서 B 하면서 외워야 돼 이거.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F-CL-BR- 음윤의 반지를 비교하면 얘가 더 커요. 그럼 이온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는 F가 능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리의 제곱하고 무슨 관계다? 상원아, 깜짝 놀랬지? 울다가 진짜 피곤하면요 버스에서 어느 여자분이 좋은데 계속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는데 안 깨요. 어? 창문에 부딪히는데 안 깨더라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는. 어? 그리고 이제 가끔 전철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도 있어. 기대는 사람들. 대중이 넘게. 왜? 얼마나 피곤하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고 그지? 정신없이 잘까? 불쌍해 죽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니네 그 정도까지 공부합니까? 에이 멍치시네. 그다음 MGO하고 CA 마찬가지에 MG보다 CA보다 뭐야? 수험팀이라는 거죠. SR입니다. 얘도 플러스 2가네요. 어떻게 알아요? 산소이온이 마이너스 2가인 거 아니까. 1대1인 거 플러스 2가겠지. 그럼 얘도 마그네슘 2 플러스보다 누가 칼슘 2 플러스가 그 밑에 게 수험팀이거든요. 그 밑에가 바륨이든가. 얘가 더 커요. 이온 반지름이. 그러니까 입자의 키가 어떻게 돼? 이온 세기가 멀다니까. 그러니까 농들이 뭐합니까? 이거 낮아진다니까. 그 다음에 또 비교가 될 게 누구냐면요. 이번에 얘 비교할 거예요. 누구 비교할 거냐면요. 이 타우놈을 비교할 겁니다. 야, 230이라고 239짜리 한번 볼까요? 피코미터라는 얘기는 10에서 12승미터입니다. 그럼 저기 있는 231과 239는 뭐야? 거의 같음. 근데 얘는 농물점이 얼마예요? 996인데 얼마입니까? 왜? 거리가 비슷한 상태라면 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얘는 뭐예요? 플러스 2가에 마이너스 2가예요. 그럼 얘네들 곱한 크기가 얘가 몇 배? 4배만큼 커지니까. 그럼 거리가 같다 했을 땐 누가? CEO가 훨씬 더 농도이 높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거리의 제곱이 얘하고는 거리하고는 반비례 제곱에 전화의 곱과는 무슨 관계? 비례.
그 이온 결합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점을 뭐한다? 굳이 실험을 안 해봐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안다스탠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이온 결합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온 결합은요, 여러분은 지금 통합과에서도 한번 했던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 소화 상태. 용매화 과정에 대한 얘기, 이온이 녹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다가 물을 NaCl을 용해를 시킵니다. 그럼 NaCl 고체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전기 전송 받지 못한다며. 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서. 그럼 물의 용해가 되는 걸 여러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이온화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이온화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오유입니다. 그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래 NaCl 상태에서 그럼 NaCl 상태에서 선생님 이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뉘는 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얘는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냐 이온이 그냥 단지 멀었을 뿐이에요. 이온 상태 진동이. 그러면 얘네가 플러스고 얘네가 마이너스고 서로 만나지 않을까요? 못 만나게 묻어먹습니다. 물이 이거 싼다니까. Na 플러스 주변에는요 이게 플러스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 분자에서 알고 있는 산소하고 수소에서 얘가 무슨 도?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뛴다니까. 이 주변에 누가? 산소가요. 산소가 달라붙습니다. 분발가가. 이런 식으로. 산소가 얘를 완전히 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주변에 산소가 에워싸면서 물 분자가 에워싸고 있다면 이걸 뭐라고요? 용매화 현상이라고 하고 이걸 소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CL- 주변에는 누가? 얘는 수소가 달라붙겠네요. 분발가가 이렇게 달라붙겠죠? 수소도 이렇게. 얘를 에워싼다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다시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 누가 방해? 물 분자가 서로 방해하는 거야. 팅.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온화 상태. 있지요? 그게 수화 혹은 뭐라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용매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자들이 용매가 둘러쌀 때, 근데 이제 물이 둘러쌀 때 우리가 뭐라고요? 수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수화 과정. 그래서 수화 현상이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하는 수화? 뭐? 정환이 저 새끼가 얼굴 표정을 봐. 선생님 그러지 좀 마세요. 뭐 이러고 다 들렸더니. 자, 그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럼 그 뒤에 깨알 개념 체크 정리를 해보십니다. 뒤에 이온이 나오긴 하네요. 그죠? 왜 진도가 이렇게 늦지? 저번 주 토요일, 저번 주 토요일을 놀아서 그렇군요. 설 때문에. 한 주가 빠지니까 나는 공유력하고 분자 구조까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3단원까지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내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학을 수능으로 볼 생각이 있거나 생물을 수능으로 볼 생각이 있는 학생들 뭐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 볼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너 시험 성적 잘 나왔다고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진로하고 여러분 결정하세요. 공대 쪽이면 물리 하셔야 되고요. 물리 안 하고 공대가 뭐 한다? 제목이랑 아는 바보가 되고 있다. 수학 필요 없어요. 물론 수학 중요한데 미분 적분 지금 배우는 거랑 영상판입니다. 그 공업 여러분들 계산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갖다 넣으면 뭐한다? 그래프도 그려요 지금. 부정적분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고 회전체의 무역 부피구 계산은 어떤 계산에서 나와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제는 뭐다? 논리 문제, 논리 문제. 독창성. 그쵸. 어저께 그거 보니까 저거 나왔구나. 한여름에 뭐예요? 그 차에 여러분들 안에 온도가 70도까지 높아지는데. 에라 여러분 잘못 알면 탈선상에 있습니다. 강아지도. 근데 그거 유리를 뭐한다? 스스로 냉각을 하게. 밖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안에 있는 열들을 뭐냐 밖으로 배출을 하게. 근데 온도가 4도씨밖에 안 나와지는데 속으로 미쳤나 저것들이. 시작이니까 그렇게 했죠. 자연 상태에서 70도씨를 64도, 66도까지 낮춰갖고 무슨 일이 있겠어. 타봤잖아. 땡볕에 여러분 차 두고 난 다음에 살 때 여러분 뭐 손잡이 잡고 뭐 뜨겁고 그니 그걸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재료공학 쪽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여러분들 요구를 할 거예요. 소재 쪽, 첨단 소재. 제목이 배터리 쪽은 아주 앞으로 계속 무한대로요. 유기물 사용해서 여러분들 저거 만드는 거 아십니까? 태양전지. 요즘은 여러분들 저거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 사용합니다. 미생물들이 번식하면서 걔가 뭐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요. 기대는지가. 그런 것들 여러분 제대로 발견해내면 뭐가 된다? 대단할 거야. 우리 마지막 문제 딱 풀고 있어 우리. 주식인 안준이는 이게 그 정형화된 걸 싫어한다. 이게 수능 어프로치 이거냐? 이거 풀고 있었냐? 그래 안지은이가 푸니까 우리도 풀자. 요거만 풀고 혼낼게요. 뭔데? 오케이. 2016년 9월 모의평가입니다. 자, A 플러스가 1S2란 얘기는 무슨 얘기래요? A는 LI 플러스란 얘기네요. B는요. 9번원소 플로린 마이너스란 얘기네요. C는요. 8번원소 산소 E 마이너스란 얘기네요. D는요. 19번원소 K 플러스래요. 플러스는 전자가 더해주시고요. 마이너스는 전자를 빼면 뭐한다? 원자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전자수가 가장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B다. 맞겠네요. 원자에서 묻는 거니까. 원자로 따지자면 A는 리튬이고요. B가 뭐라고요? 플로린이고요. 그리고 C가 산소고요. D가 뭐예요? 헬륨이니까. 원자과 전자 따지면 하나, 7, 6, 하나죠. 실제 원소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A하고 D는 같은 조건서 맞네요. 알카리 금속이니까. 그럼 CB2인지 CB2네요. OF죠. CB2란 얘기는. 그럼 얘는 둘 다 비금속이네요. 선생님 왜 OF라고 써요? F의 전기형 성분가 산소보다 커요. F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가 산소랑 결합하느냐 Na2O부터 시작해서 H2O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뒤에 들어가는데 이 산소가 밀리는 게 딱 하나죠. 누구한테? 플로린한테 밀려요. 플로린하고 결합할 때는 얘가 전자를 뭐한다? 얻습니다. 산소가.
얻는 게 아니라 잃어요. 플러스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닙니다.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구리고등학교는 수요일날 5시 20분까지 오는 걸로. 앞에 6시 반부터는 저기 수업하고 있고 수능특강 들고 오세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뭐한다? 시험 대비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옆에 떨거지들이 뭐한다? 과학을 안 듣고 있다고 하면 풀수 있다. 알았죠? 아이. 아이. 한층 올라갔다가 가이.